예, 일단 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 월요일 뉴스탑 1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여야 대표 간의 만남 속보를 먼저 제가 정리하고 본격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여야 대표가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의 대표가 25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한 이후에 한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오늘 오전에 한 대표가 이에 조속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라고 화답을 했었죠.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국회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아마 이제 본격적인 여야의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다시 짜여졌기 때문에 저 만남의 의미도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속보는 일단 제가 정리했고요. 이어지는 저희가 미리 준비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다시 한번 회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속보 있으면 더 저희가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로 가볼까요, 먼저? 더 강해진 이재명 2기입니다. 85.4%.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최고위원 5명의 색깔도 이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이 대표 옆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민석 최고위원이 앉았고 오늘 민주당의 첫 최고위원의 장면부터 보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약간 낯선 풍경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똘똘 뭉칠 때 민주당이 우리 국민에게 든든한 희망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올림픽 양궁팀처럼 올라운드 팀플레이 체제로 크고 넓고 강해지도록 그리고 최고회의도 팀플레이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 최고위원의 얘기까지 저희가 쭉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지도부 2기가 어제 전당대회 이후에 곧바로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현주, 한준호, 김민석, 이재명 대표 중심, 박찬대, 전현희, 김병주. 오늘 현충원 참배 이후에 새롭게 꾸려진 이재명 대표의 신임 새 지도부인데요. 전임 지도부와 면면을 비교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그때 보통 공중파의 뉴스를 보고 우리가 땡전 뉴스라고 그랬거든요. 뉴스 땡 시작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회 딱 시작하자마자 최고위원들이나 박찬대 최고나 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제 어떤 이 회의 자체가 이제 이재명 일색화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아마 지난 1기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민정 최고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어떤 비주류의 이야기를 이제 대변한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목소리는 아예 이제 찾아볼 수 없게끔 원내대표도 경쟁 없이 그냥 추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됐고 예. 지금 또 본인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도 선거전 초반에는 조금 자율투표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개입이라는 거는 본인의 차옆에 김민석 최고위원을 태워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급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의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이재명 대표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여당을 공격하고 이런 이야기로 아마 회의가 구성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 뜻에 따라서 이제 구성되는 그러한 완벽한 이기 체제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문제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 유연한 것은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일색화된 것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 생각으로 좌우돼 버리면 굉장히 아마 대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즉
본인의 뜻에만, 본인의 입에만 다들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는 이번 전당대회 때 봤지만 바로 이제 수박이라는 이야기 듣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게도 기회이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지금 뭐 일극 체제 다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일극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셔서 이거 반론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 앞서 비판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거든요. 여기 최고위원 면면들 보면 그래도 일기에는 뭐 친문으로도 불렸던 고민정 의원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 입성을 했다면 지도부에 여러 약간의 다른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한 목소리 한 몸처럼 움직이는 최고위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어떤 비주류의 목소리가 빠진 지도부라는 어떤 지적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 보면 김민석, 그러니까 좀 다선의 안정적이고 중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략이 좋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략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고 박찬대 원내대표야 말할 것도 없지만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어떤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사성 장군이 선출을 통해서 지도부에 입성했고 예. 또 70년대생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어떤 민주당의 젊은 의원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강남에서 24년 만에 민주당의 의석을 탈환해온 중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다양성, 예. 분야별로 다양성이 좀 배치가 된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있는 각 최고위원 후보 때 전당대회에서 발언들이 다 모두 다 일반화시킬 수 없고 이 말만 한 건 아니지만 이 대표가 지원 사격을 한 김민석 최고위원, 전당대회 막판에 김건희 여사 살인자 표현을 했던 전현희 최고, 한준호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부터 아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민주당 내부 해석도 있었는데 1, 2, 3, 4, 5위로 이재명 대표의 색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최고위원들이 일단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도 당대표 연임이 아닌 일부에서는 대선 출정식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동지들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지. 꼭 이깁시다, 동지. 우리가 나서서 끊어진 길은 다시 잇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튼튼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억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예상대로 압도적인 득표로 당대표에 연임을 했다. 85.4% 성춘 부의장님, 민주당 내부 사정은 더 잘 아실 테니까 당시 2년 전에 박용진 전 의원 꺾었을 때도 77.7%도 이거 너무 압도적인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무려 7%포인트 올랐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당내에서는 받아들입니까? 일단 득표율이 오른 것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일단 이번에 투표율도 올랐고 참여자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율이 2년 전 전당대회가 37%였는데 예.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42%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초반에만 해도 온라인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막판에 이틀 동안 ARS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안 한 분들에게 돌렸는데 예.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득표 역시 2년 전에는 한 35만 표였는데 예. 이번에는 한 45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도 전체 7만 명이 늘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투표해준 사람도 10만 명이 늘었다는 것은 예.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뭔가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서 뭔가 예. 참여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또 방증
검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예. 뭔가 윤석열 정부랑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잘 싸워야 된다, 단일 대우로 뭉쳐야 된다 이 메시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까 뭐 앵커님이나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양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뭔가 정책이나 아니면 인사로서 풀어가야 되는데 저는 어제 되자마자 수석 대변이 발표한 거 보고 아 뭔가 좀 그래도 여기서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하나? 예를 들면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전혀 친명 의원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충청도에서 대전에서 예. 재선 의원 하면서 좀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진 분인데 그런 분을 수석 대변에 임명한 걸로 봤을 때 앞으로의 정책적 아니면 인사 이런 것들에서 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제가 약간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득표한 표수가 2년 전 정당대회보다 높다 하더라도 사실 권리당원 투표율이 40%대 혹은 이번에 호남에서 투표율이 많이 안 나왔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당성을 또 한쪽에서는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만 지금 호남 추정 투표를 제가 체크하진 못했는데요. 전체 권리당원 투표율은 그래도 늘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나 늘어났고 예. 사실 이게 어려운 게 그 2년 전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으로 빠져나간 사람, 새로운 미래로 빠져나간 사람 많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원래 당원이 아니던 국민들도 꽤 많이 참여를 하셨다라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예. 호남 지지율이 좀 비교적 낮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언급을 했고요. 오늘 국회 정문 앞에 보면 여러 사진들이 포착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축하하는 화환들도 있고 뭐 제가 저 글귀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저렇게 화한 행렬 뭐 앞으로 대권을 위해서 탄탄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마 최근에 저 화한 소개한 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 출마해서 뭐 국민의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복귀를 뭐 염원하는 댓글 혹은 뭐 여러 화환들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 화환도 오늘 국회 앞에 저렇게 눈에 띄는 장면 모아봤습니다.